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아니, 울부짖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목소리가 너무나 절실했거든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하느님, 또 이런 꿈을. 4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어요. 죽음 앞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분들도 많이 봤죠.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았는데 이 꿈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딸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마치 정말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사라진 지 벌써 3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엄마,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하고 나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인 실종은 시간이 지나야 찾아집니다. 기다려보세요. 경찰관의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기다리라고요? 내 딸이 어디선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남편 기철이와 저는 직접 나섰습니다. 현수막을 만들어 동네 곳곳에 걸었어요. 전단지를 수천 장 인쇄해서 길거리에서 나눠줬죠. 혹시 이 아이 보신 적 있나요? 제 딸인데 3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수진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CCTV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어요. 마치 수진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기철이가 쓰러진 거예요. 당뇨 합병증이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수진이를 찾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보,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해요. 하지만 기철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수진이부터 찾아야 해. 안 돼요.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기철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정수가 미안해. 수진이를 못 찾아서 미안해.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철이는 영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딸도 남편도 모두 잃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고개를 들어보니 사위 현우였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어머님, 힘내세요. 아버님도, 수진이도 어머님이 힘내시길 바라실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만큼이나 슬퍼하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끼리라도 힘을 합쳐야죠. 제가 끝까지 어머님을 모시겠어요. 태민이도 할머니가 필요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손자 태민이가 있었지요. 7살 태민이는 엄마가 없어진 후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면 항상 환하게 웃어줬거든요. 할머니, 태민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작은 팔로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태민아,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우가 태민이를 안아 올렸어요. 태민아, 엄마는 잠깐 멀리 가신 거야. 우리가 잘 기다리면 돌아오실 거야. 정말요, 아빠? 응, 정말이야. 현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날부터 현우는 정말 친아들처럼 저를 돌봐줬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사왔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 고마워, 현우야. 태민이랑 공원에라도 다녀오세요. 집에만 계시면 더 우울해지실 거예요. 현우 말이 맞았어요. 태민이와 함께 있으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할머니, 그네 밀어주세요. 알았어, 우리 태민이.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돼. 현우 덕분에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현우의 진짜 속마음을, 그가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새벽 3시 다시 들려오는 수진이의 목소리.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이번에는 정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차갑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꼭 진실을 찾아낼게. 기다려. 현우가 제안을 꺼낸 건 기철이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후였어요. 어머님, 현우가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왜 그래, 현우야? 무슨 일 있어?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태민이도 할머니가 필요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밤마다 수진이 꿈에 나타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그런데 이웃 최 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수가 사위가 아무리 좋아도 조심해. 왜요? 남자는 달라.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 그래. 최 씨 아주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태민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기울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와서 살아요. 태민이가 제 손을 잡고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래, 태민아. 할머니가 갈게. 현우의 집은 생각보다 컸어요. 방 3개의 거실도 넓고 마당까지 있었죠. 어머님 방은 여기예요. 수진이가 쓰던 방이에요. 현우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수진이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아니에요. 저도 혼자 태민이를 키우기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현우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태민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셋이 함께 TV를 봤어요. 할머니, 이거 재밌어요. 그래, 태민아. 할머니도 재밌어.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현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업을 좀 더 키우려고 해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업? 네. 태민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키워야 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수진이도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가 정말 그랬을까요? 그런데 투자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5천만 원 정도요.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 줄게.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고마워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요구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3천만 원만 더 필요해요. 또?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주저했어요. 너무 자주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우가 태민이를 데려왔어요. 태민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할머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태민이 좋은 학교 보내줄 거래요. 아이의 순진한 웃음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 그렇게 몇 번 더 돈을 줬습니다. 2천만 원, 4천만 원, 다시 5천만 원. 간호사 시절 모은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현우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까지 팔았어요. 40년 동안 기철이와 함께 살던 집을. 괜찮아, 현우야. 가족이잖아. 그때도 저는 현우를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현우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님,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 해요. 그가 다가온다. 숨이 막힐 것 같다. 이민이라고? 네, 태민이의 교육을 위해서요. 현우의 표정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재산이 필요해요. 얼마나? 20억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0억이라고? 태민이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현우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어요. 현우야, 그건 너무. 어머님이 안 주시면 태민이와 함께 그냥 떠날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믿었던 현우일까요? 친아들처럼 돌봐주던 그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시간은 별로 없어요. 현우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니,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현우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20억이라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새벽 2시쯤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의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이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이상한 주사를 놓고 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는데 아빠는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놓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머릿속에서 알람을 울렸어요. 주사? 이상한 주사라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태민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몸이 이상하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단순한 꿈일까요? 아니면? 다음 날 아침, 저는 태민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태민아, 어젯밤에 꿈 꿨어? 응?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 꿈이요. 엄마가 아파하는 꿈. 어떻게 아팠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주사를 놨는데 엄마가 싫어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래? 또 뭐가 기억나? 엄마가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어요. 기억났어요. 수진이가 사라지기 몇 주 전에 했던 말이. 엄마, 요즘 몸이 이상해요. 약을 바꿨는데 자꾸 어지러워요. 그때 현우가 뭐라고 했었죠? 수진이 우울증 때문에 약을 바꿨어요. 처음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대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태민아, 할머니랑 어디 가자. 어디요? 중요한 곳. 저는 태민이를 데리고 동네 심리상담센터로 갔어요. 간호사 시절에 알고 지내던 심리상담사가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지 선생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상담 과정에서 태민이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이 약이 더 좋다고 하면서 다른 주사를 놨어요. 민지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또 뭐가 기억나니? 엄마가 아프다고 울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조금만 참아라고 했어요. 제 손이 주먹으로 말렸어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니? 엄마가 없어지기 전에요. 매일매일 그랬어요. 매일매일이라고. 순간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민지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정숙 선생님, 이건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의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게다가 선생님은 간호사 출신이시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복용하던 약들을 기억해 봤어요. 우울증 약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약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현우가 또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생각 많이 해보셨죠? 현우야, 나는 돈을 줄 수 없어. 현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20억은 너무 큰 돈이야. 그리고 그리고 뭐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너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게 생겼어. 의심이라고요? 현우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소름 끼쳤어요. 어머님, 설마 그런 헛소리 믿는 건 아니죠? 헛소리라고? 태민이가 어린애라서 꿈과 현실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현우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제가 태민이와 상담받은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현우야, 너 혹시 어머님, 집에서 나가세요. 현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뭐라고? 당장 나가세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현우의 눈이 번뜩였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태민이는 어떻게?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어머님은 상관없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바스락 부서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둔 게 있었어요. 며칠 전에 현우의 서재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였어요. 간호사 시절에 배운 치밀함이 도움이 됐어요. 알겠어. 나갈게. 저는 침착하게 짐을 쌌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현우가 제 짐을 문 밖으로 던졌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저는 혼자 서서 그 집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속았던 걸까요?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간호사로 40년을 일한 게 헛되지 않을 거예요. 현우가 뭘 했는지,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걸 밝혀낼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현우 집 앞에 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어요. 녹음기를 회수하러 온 거였거든요. 다행히 현우는 집에 없었어요. 태민이만 홀로 있었죠. 할머니, 아이가 문을 열고 반갑게 달려왔어요. 태민아, 할머니가 잠깐 잊고 간 게 있어. 뭐야? 아빠는 어디 갔니? 회사 갔어요. 저녁에 온대요. 저는 재빨리 현우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들키면 큰일이었거든요. 녹음기는 책상 뒤편에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태민이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아, 할머니 안경을 찾고 있었어. 찾았어요? 응, 찾았어. 저는 태민이를 꼭 안아줬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태민아,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순진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녹음기를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하지만 중간쯤부터 충격적인 대화가 나왔어요. 그 할머니도 처리해야겠어. 현우의 목소리였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위험해. 다른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수진이처럼 조용히 처리하면 돼.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간호사 출신이라 까다롭긴 하지만 방법은 있어. 어떤 방법? 사고로 만들면 돼.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제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어요. 수진이를, 내 딸을 정말로. 현우야, 너 정말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녹음기는 계속 돌아갔어요. 돈은 어떻게 할 거야? 20억만 받으면 캐나다로 튈 거야. 태민이도 데리고. 태민이도? 그래야 의심받지 않지. 슬픈 아빠와 아이의 새 출발이라고 하면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태민이까지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즉시 간호사 시절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영미야, 나야. 부탁할 게 있어. 언니,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혈액 샘플이 아직 병원에 있나? 네, 아마 있을 거예요. 왜요?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 무슨 검사를? 독성 물질 검사. 영미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언니, 설마. 응, 내 의심이 맞다면 수진이가 독살당했을 거야. 영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비밀리에 검사해 볼게요. 고마워, 영미야. 며칠 후 영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큰일이에요. 뭐가? 수진이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이야? 네. 인슐린 과다 주입으로 보여요.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 인슐린을 계속 주입하면. 죽을 수 있지. 저는 간호사였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야. 증거도 있고 증거요? 녹음 파일이 있어. 저는 그날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신고하려고 왔어요. 무슨 신고시죠? 살인 사건이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살인이라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태민이의 증언, 녹음 파일, 혈액 검사 결과까지. 이 모든 게 증거예요.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내용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다음 타깃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수사에 들어가겠어요. 이틀 후 현우가 체포됐어요.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왜 수진이를 죽여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목소리 감정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현우는 모든 죄를 인정했어요.
수진과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여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유산과 제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어요. 현우 씨,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요? 현우는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믿었던 사위였을까? 제 안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마침내 수진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수진아, 엄마가 해냈어. 진실을 밝혀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법정에서 현우를 다시 본 건 한 달 후였어요. 수갑을 찬 채로 들어오는 현우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기 전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줬어요. 어머님, 현우가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태민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생명을 해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해 보세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발. 제발이라고요? 수진이도 마지막에 제발이라고 했을 거예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김현우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현우가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난 거였죠. 저는 법정을 나서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마침내 수진이의 원한이 풀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태민이 때문이었어요. 아이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됐거든요. 법정 밖에서 사회복지사를 만났어요. 태민이는 어떻게 되나요? 보육원에 맡겨질 예정이에요.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키울 수는 없나요? 친할머니가 아니라서 법적으로는 어려워요. 하지만 하지만 양육권 신청을 하시면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그날 바로 양육권 신청을 했어요. 한 달 후 태민이와 함께 살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태민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아이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어요. 태민아, 이제 할머니가 돌봐줄게. 할머니,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는 잘못을 했어. 하지만 태민이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도 다시 볼 수 없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언제나 태민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태민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투룸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태민이는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갑자기 울기도 했죠. 저는 간호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아이의 심리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태민아, 할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려볼까? 뭘 그려요? 행복한 것들을. 아이는 천천히 크레용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검은색과 회색만 사용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밝은 색깔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역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병원 가세요? 응.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어.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좋아. 함께 가자. 태민이와 함께 병원에 가면서 아이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쳤어요. 태민아, 할머니가 왜 간호사가 됐는지 알아? 왜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야. 생명은 정말 소중한 거거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처럼 저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6개월이 지나자 태민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웃음도 늘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할머니랑 저랑 함께 있는 그림이요. 태민이가 보여준 그림에는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정말 예쁘게 그렸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기철이와 수진이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편안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고마워.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요. 태민이 잘 부탁해요. 엄마가 잘 키울게. 꿈에서 깨어난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 태민이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있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끝없이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간호사로 살면서 배운 것은 생명의 소중함이었어요. 이제 그 경험이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떠났지만 태민이를 통해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비록 아픔으로 얻은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태민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